조금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나 지역 전문가분들이 한번 참여해 주셔서 활동가로서의 아니면 주민으로서의 청년으로서의 이야기들을 함께 담아주는 토론회가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안녕하십니까.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계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141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요, 총 5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은요, 김제시 소식입니다. 김제시 도시생 지원센터에서 김제시 구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7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장소는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주제는 상가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서 한양대학교 구자원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지는데요. 사회자로서는 김제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유희종 센터장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고, 토론자로는 구자원 교수님, 군산대학교 강동희 교수님, 전주대학교 정철모 교수님, 전주도시혁신센터 김창환 센터장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 비슷한 포맷으로 한번 강연한다는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일정상 참가를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번에 김제시에서 진행되는 이 포럼에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나 지역 전문가분들이 한번 참여해 주셔서 활동가로서의 아니면 주민으로서의 청년으로서의 이야기들을 함께 담아주는 토론회가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이렇게 구조화할 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서울시 소식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실에서 해방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방촌 곳곳 사진 탐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7월 17일 수요일 오후 4시 40분부터 7시까지 해방촌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참가 대상은 해방촌 주민 선착순 15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준비물은 카메라, 스마트폰도 가능하니까요. 그 핸드폰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은 해방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주최하고 이다스 스튜디오, ED 스튜디오가 주관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에 사진들 찍은 다음에는요, 엽서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관련돼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부안군 소식입니다. 부안군 도시재생 서포터즈 1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부안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업 지역을 탐방 및 취재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2019 부안군 도시재생 서포터즈 1기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하네요. 신청 접수와 문의는 부안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12월까지 활동을 한다고 하고요.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서포트제에 참석한 청소년에게는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가 발급되며 참여율과 활동 결과물 등을 검토해 우수자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젊고 새로운 시선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부안군의 도시재생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라고, 이번 활동을 통해 부안 군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긍정적인 인식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안군에 지금 이제 사무국장으로 가신 부안 사무국장님께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형님이시자 또 이 업계에서는 뭐 아주 일 잘하기로 소문났죠. 그래서 지금 부안이 굉장히 부안 센터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꼭 그 공간에서 함께 여러분들께 뭔가 네트워크하는 것들, 인터뷰하는 모습들 꼭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사람이 정말로 도시재생 사업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지만,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부안군의 또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한 명이 지역을 또 바꾸는 그 처음에 불씨가 되어주고 그 불씨가 주민들과의 시너지를 만나서 아주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재의 유치, 그다음에 유지, 양성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서울 동작구 소식입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5일부터 16일까지, 다음 달입니다. 5일부터 16일까지 공모 접수를 하고요. 학생 또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네요. 2019 동작구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은요, 공모 대상자로서는 동작구 도시문제 해결형 스마트시티 체감 서비스에 관심 있는 학생 혹은 청년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최우수 상에게는 100만원, 우수상에는 50만원, 장려상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공모 분야는 동작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도시 문제를 하기 위한 방법이나 또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들을 접목한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서비스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라고 하네요. 이번에 이제 동작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이 직접 제안하는 Now, New, Next라는 주제로서 2019 스마트 시티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현호 기획예산과장은요, 상상으로만 그리던 미래의 스마트 시티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청년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시네요. 스마트 시티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일반적인 일자리를 빼앗어 가는 건 아닌가라는 또 고민도 하고 있는 지자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조율되고 그런 것들이 뭔가 융복합되고 해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소식은 제가 기사를 좀 하나 읽어드릴 건데요. 이번에 이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실효성 확대 전략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가 됐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날에는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은 11월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실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 전체 실효성 확대 전략 세미나에서 2017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조직된 도시재생 사업 기획단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 감독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현장 사업에 지원하려는 조직의 위상의 역할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중앙대학교 허재한 교수님의 자장으로서 토론도 진행이 되었고요. 김혜성 입법조사관도 약 10조 원의 재원이 투입된 도시재생 사업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도시재생 활동가 네트워크의 안정희 센터장님은 도시재생 협치 포럼의 또 상임 이사님이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기승전결 마지막은 지역 주민이라면서 누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도시재생 사업 선정 지자체의 역량 부족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추진 과정에서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반영되지 않고 또 이제 주민의 담당 공무원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뉴딜 사업이 뭔가 이렇게 경쟁 사업처럼 따오는 것들이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추진 과정 속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성공 여부는 관계자의 역량 강화에 달려 있다며 도시재생 사업 관련 지자체, 공무원, 학자, 지원기구 활동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200여 개에 달하는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전국 도시재생 청년 네트워크의 임재현 대표님께서는 30대 이후 창업 일변도의 일자리 정책은 수반을 늘리는 방향일 뿐이라며 일자리 정책에서 청년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대표님께서는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 주민 활동가 예술가들이
활용 가능한 지역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개,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1%의 스타보다는 99%의 대다수의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는 일거리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거듭난 마을과 함께 성장하고 살아나가는 지역 예술인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없다면 청년들은 지역 정주와 성장의 기회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뭐 다양한 내용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사 제가 링크 걸어 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내용이 기자분께서 내용을 정말 꼼꼼히 되게 잘 써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뭐 반가운 분들 되게 많으시네요. 윤주선 또 마을재생센터장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뭐 그래서 청년 창업자를 도와 영화시장 공간 조성과 브랜딩 일괄로 지원해주며 매출 소득의 일부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모델로 도시재생 기업, 이게 CRC라고 하거든요. 커뮤니티 리제네레이션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중 하나인 뭐 지역관리 회사의 체계를 설정했다. 이게 군산시 사례예요. 한번 이런 내용도 쭉 있고요. 또 세종시 김동호 센터장님께서도 다양한 의견 주셨고, 김희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기획단장님께서도 또 함께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정말로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가장 아주 정성스럽게 쓴 기사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 링크 걸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도시재생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지금 도시재생 쪽에서는 다양한 목소리와 발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함께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산시에서 천안을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지 약 28분이 천안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령의 주민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천안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곧 여러분들께 도시재생 의과대학에 대한 사이버 콘텐츠, 유튜브 콘텐츠가 나갈 예정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과대학교 도시재생의 심장에 다시 한번 바람을 불어들고 아주 쉬운 강의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럼 또 다음 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뿅!